소유자, 임차인 각각 그 보험의 목적이 다르기,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 가액 하면 뭡니까? 보험 가액은 값어치 있는 액수다. 그래서 어떤 보험의 목적인 그 재산의 가치, 이것이 가액이 됩니다. 보험 금액은 뭐냐면 이 보험 가액 범위 내에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약정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에 약정된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의 밑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부 들면 이제 전부 보험이 되겠죠. 그렇지만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의 일부라고 하면 뭡니까? 이거는 일부 보험이 됩니다. 일부만 보험을 드는 거죠. 반대로 전부 다 들면 전부 보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밑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개념의 전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기피평가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의 기자죠. 임의 평가. 자, 이미 평가를 해놨어요.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가 자,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집에 대해서 예컨대 이 집에 대해서 보험금을 1억을 지급하기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당사자가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당사자 간의 평가가 끝난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않고 그냥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실손해를 보상하기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약정을 했다면 이것은 두 당사자 간의 평가가 안 됐죠. 그런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직 미평가에 따라서 미평가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평가보험은 이미 평가가 끝난 보험 금액이고 미평가보험 금액은 아직은 미평가보험이라는 것은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즉 현재 계약할 때는 그 값어치가 1000만원짜리였는데 즉 1억짜리 합시다. 똑같이 1억짜리였는데 이것이 이제 값어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10억짜리가 됐다. 그런 경우는 이 사고 발생 시에는 현저하게 올라갈 때는 이것으로 보험가액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적게 받으면서 보험금은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더 당연히 보험 금액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가 안 생길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냥 당사자 간에 미리서 그것을 합의해서 약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합의를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어떤 명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냥 두 사람이 보험회사와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눈빛으로만 1억이라고 이렇게 눈빛만 마주친다고 해서 1억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명시적으로 해야 되지만 반드시 어떤 당사자 간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약정하기 위한 것인지 알면 되는 거지. 그것을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얼마, 약정보험가액 얼마 이런 식으로 용어를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당사자의 사정상 그 보험가액에 당사자가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라는 거. 판례를 읽어보시고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얼마를 할 것인지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아니한 보험을 말한다.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다음 판례는 이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판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금액은 뭐냐면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액인데 그러면은 보험금액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채권도다. 그렇죠? 얼마를 지급하기로 할 것인지. 그래서 당사자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고 다만 이 보험 금액은 뭐 인보험이 됐든 물건보험이 됐든 다 할 수 있겠죠. 예컨대 상해보험에서 보험 금액 얼마 지급한다. 사망하면 보험금 3억 지급한다. 이게 다 보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보험가액은 얼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의 보험가액은 예컨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은
3천만 원짜리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가액은 인정이 안 되고 물건 보험에만 인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이 사망의 보험가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숨값은 300만 원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당신이 죽으면 얼마 주겠다라고 그건 있어도 보험 금액은 있어도 당신의 보험가액은 얼마다, 당신의 목숨 값어치는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과보험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보험 가액은 물건 값이라고 그랬어요. 물건 값. 다른 말로 하면 유식한 말로 하면 보험 목적, 즉 재산의 이 값어치입니다. 그다음에 보험 금액은 이 값어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해서 약정한 금액이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예컨대 자기가 집이 10억짜리인데 10억을 다 들 필요 없다. 자기는 그래서 1억만 들겠다든지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면 당사자 간에 합의한 최고 보험 금액의 약정 금액이다. 그러면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이 있을 때 이렇게 쓸 때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을 때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 예컨대 다른 말로 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이 집 화재보험 한 대 값 집이 1억인데 그 당사자 간에 그냥 합의해서 집주인이 나는 그냥 5천만 원만 보험을 들겠자라 하겠어.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 타더라도 1억 주지 않고 5천만 원만 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일부 보험이 됩니다. 그렇죠? 초과보험은 뭐냐면 집이 1억짜리인데 보험 금액을 10억을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보험가액을 초과한 거죠. 보험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거고, 일부보험은 금액이 가액보다 낮은 거고, 중복보험은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서로 일정한 구간에서 이렇게 보험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이것을 중복보험.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보험자가 전제되는 거죠. 그렇죠? 둘 이상의 보험자가 전제된다는 거. 하나씩 보시게 되면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금액이 즉 실제로 당사자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지급할 금액이 보험가액을 오버하는 경우, 현저하게 오버하는 경우 초과된 보험이 바로 초과보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그때의 보험가액을 기준한다. 당사자 간에 처음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가서 금액이 낮춰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계약자라든가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집이 1억짜리인데 집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침수돼가지고 집이 파괴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걸 예컨대 5천만 원으로 낮췄다. 그런 경우는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억짜리도 안 되는데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억짜리 보험료를 계속 내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나가니까 아깝죠. 그래서 그거를 낮춰달라 할 수 있는 거고,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험자는 1억짜리였지만 지금 5천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보험사고 나면 1억을 다 지급해준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5천만 원 낮추자.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보험료를 더 적게 받으마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서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걸 바로 되는데 반드시 또 이렇게 볼 수 있나 하는 게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당사자는 합의를 해야 될 겁니까? 예컨대 보험료를 낮춰주면 예컨대 월 100만 원을 냈으면 보험료를 얼마로 낮출 것인지 당사자는 합의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이게 정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면 형성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기로 초과보험을 들게 되면 이건 나쁜 거죠. 왜냐면 이거는 보험금을 많이 타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험금을 많이 타겠다. 실제 값어치보다 많이 들겠다. 예컨대 화재 집보험에 대해서 1억밖에 안 되는데 A 보험회사와 1억, B 보험회사와 1억, C 회사와 1억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Z까지 1억을 들었다. 26개의 보험회사와 1억 들었다. 그래서 화재가 나고 나서 각각의 보험회사에 대해서 전부 1억씩 받았다. 얼마입니까? 26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사기로 이런 초과보험을 든 경우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전체가 무효다. 그래서 전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해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 즉 보험회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계약자는 네가 나쁜 맘을 먹었기 때문에 보험자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라.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라든가 윤리성에 따라서 인정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보험가액의 초과보험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전부 보상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점. 중복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 자,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A와 동일한 보험, B와 동일한 보험, C와 동일한 보험 쭉 지나가지고 Z까지 갔다. 이런 경우에 이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보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다른 점이 이 두 사람 이상이 보험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연대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 화재에 대해서 1억짜리를 A부터 Z까지 A부터 B, C, D, E부터 쭉 해가지고 Z까지 26 보험회사와 1억을 체결했다. 그런 경우 화재를 났다. 화재가 났을 때 A는 26분의 1 곱하기 1억, B는 역시 26분의 1 곱하기 1억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부분만 그러한 배상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갑이 잘한 짓일까요? 갑이 A하고만 1억짜리 하나 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료는 얼마다? 예컨대 10만원 냈다. 그러면 갑하고만 이거 하나만 체결해도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B, C, D, Z까지 전부 또 10만원씩 전부 내가지고 계약했다. 그러면 260만원이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1억씩 받으면 대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다? 이거는 결국은 다 합쳐서 1억 내는 건데 즉 10만원 내고도 1억 받고 그 다음에 260만원 받고도 1억을 내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아니 1억을 받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갑이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중복보험의 경우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게 연대 비리 보상이라는 게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보면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따라서 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다른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초과 전보조항은 전보조항은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A가 1억입니다. A하고만 들었습니다. 그쵸? 자 이때 A하고 들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화재가 2억이 났다. 2억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이 초과된 원래 1억 말고 초과된 1억에 대해서만 갑이 B라는 보험회사와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바로 초과 전보 조항입니다. 이런 것은 뭐다? 이것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A라는 회사와의 1억이라는 그 보험회사 보험 가액이 중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로 인해서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뭡니까? 그것은 무효죠.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자는 자기가 그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입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보험료를 자기가 납입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 이 사기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보험자에게 대해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보험자가 어느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동일한 보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 하나를 가지고 A라는 보험회사부터 B, C, D 이렇게 4개 보험회사와의 각각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먼저 갑이 A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B와 C, D와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B, C, D에서 B에 대해서는 누구와의 계약? A와의 계약을, C에 대해서는 누구와 계약? A와 B의 계약을,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A, B, C와의 계약 내용을 통지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통지하는 내용이 뭘까요? 보험회사가 얼마인지, 보험 금액이 얼마인지 이 정도겠죠? 보험회사의 보험자가 얼마고 보험 금액이 얼마인 정도를 통지하게 된다. 그건 왜 그럴까 이거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1억짜리면 충분할 건데 A, B, C, D한테 각각 받으면 4억을 받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 즉 이거 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10만원, 갑이 10만원만 내면 되는데 굳이 40만원씩 내면서 이득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굳이 그런 수수 쓰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A가, 근데 이건 어떡할까요? 만약에 1억짜리인데 갑이 1억짜리인데 이 집에 대해서 1억짜리를 2,500만원에 대해서는 A와 2,500만원에 대해서는 B와 2,500만원에 대해서는 C와 2,500만원에 대해서는 D와, 이게 만약에 1억짜리라면 보험가액 1억이라면 이 정도는, 이거는 이 계약이 무효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각각 다 유효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통지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사기치려고 할 때만 통지해 줘야 되냐, 아니면 이런 경우도 통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부 보험이죠. A와의 일부 보험, B와의 일부 보험, 이런 경우에 각각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A와 B, C, D는 전부 보험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이 네 보험자가 같이 조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이 보험자와 공동으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다른 보험자에게도 보험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례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서 배당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이 집이 1억짜리에 대해서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각각 1억짜리씩 드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A는 얼마를 물어주면 됩니까? 2,500만원 물어주면 됩니다. 2,500만원. 그 다음에 B도 2,500만원. 그 다음에 C도 전부 2,500. 그러면 A, B, C는 뭐냐면 2,500만원어치만 받으면 보험료를 받으면 되는데 1억짜리 보험료를 받고도 2,500만원만 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백이 손해다. 즉 10만원만 쓰면 되는데 40만원 쓰는 거니까 효과는 동일하니까 그러한 점이 있다는 점. 만약에 이제 1억짜리인데 만약에 이게 사고가 발생해서 일부만 발생해서 5,000밖에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 B는 얼마를 부담하면 될까요? 이때는 얼마? 5,000분의 1이니까 절반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 B, C는 각각이 얼마죠? 이런 거는 2,500의 절반이니까 1,250이죠. 1,250 이런 식으로 다 해서 5천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냐면 집이 1억짜리 정도의 화재가 전부 다 불난 경우, 이러한 경우 배상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이게 전소가 됐다든지 손실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 부담하는 부분도 이렇게 낮아진다, 비율적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 비례 부담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손 보상 계약은 뭐냐? 자, 갑이 이 집에 대해서 1억짜리인데 A라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이 1억을 들려고 뭐 안 먹었더니 보험료를 10만원 내라고 합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갑은 A라는 회사와 A라는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5천만원만 다 내겠다. 5천만원만. 그러면
보험료를 5만 원만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불이 다 나면 원래는 얼마 줍니까? 1억짜리이기 때문에 1억을 줘야 되는데 불이 다 났어도 이때는 얼마 줍니까? 5천만 원만 주는 게 맞지요. 그쵸? 1천만 주는 게 맞는데, 갑이 A와의 특약으로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내가 비록 보험료를 5천만 원 냈기 때문에 보상은 나중에 내가 다 해달라고 했을 때, 다시 예를 들면 이렇게 5천만 전 다 타면 5천만 원 주는데, 자, 부분이다. 일부 보험이니까, 자, 화재가 나서 절반만 태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얼마 줍니까? 원래는 얼마 줘야 되죠? 5천만 원 줘야 되죠. 절반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원래는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계약했을 때는 5천만 원만 주는데, 일부 보험의 경우에 5천만 원을 계약했을 때는 이건 얼마 줘야 됩니까? 원래는 2,50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쵸? 이런 경우는 2,50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2,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갑과 A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만 2,500만 원 줘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조차도 나한테 5천만 원을 다 주라. 그러면 보험회사도 그래 알아서 다 줄게 라고 이렇게 합의됐다. 그게 뭐냐면 실손 보상 계약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다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원래 일부 보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게 실손 보상 계약이다 라고 하는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손 보상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전액을 보장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굳이 손해날 게 없죠. 다음 실손 보상 계약에서는 특약의 범위 내에서는 비율에 의한 보험 금액이 아닌 그 특약으로 정한 보험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그렇죠? 이거는 비율이 아니라, 비율대로 따지면 그 비율대로 따지게 된다면 보상하는 보험 금액이 적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전액을 지급하는 그러한 특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그 보상액을 범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로 피보험자가 갖는 청구권의 대의를 일부를 대의 취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이 화재가 이렇게 집이 화재가 났을 때 1억짜리인데 A라는 보험회사와 1억짜리인데 이거를 실제로 5천만 원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집이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에 의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제 집이 화재가 절반이 났는데 절반 2분의 1로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얼마 줘야 되죠? 비율대로 줄여도 되니까 2,500만 원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실손보상 계약에 의해서 2,500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특약에 의해서 5천만 원을 다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보험회사, 즉 보험자 입장에서는 2,500만 원만 지급하면 될 것을 얼마를 더 지급했습니까? 2,500만 원을 더 지급한 게 되죠. 그럼 2,500만 원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괜히 안 주어도 될 돈을 주는 거죠. 원칙도 한다면 보험회사는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어떻게 된다? A가 불법행위를 한 B에 대해서 2,500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러한 경우에 만약 보험회사가 실손보상계약에 의해서 5천만 원을 다 배정했을 때는 이 A가 B에 대해서 갖는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 대의를 취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초과보험에 기해서 어떤 보험을 일부 보험의 경우에 자기가 약정한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 보험 금액을 지급한 경우는 그 초과된 보험 금액을 원래는 그 보험 계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는 배우게 우리 보험법에서 나오는 보험자 대의의 취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지 뭐 색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러한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판례를 좀 많이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이제 시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판례의 흐름을 좀 판례를 많이 접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과목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그 내용만 가지고
이해하시기보다도 판례를 갖고 공부를 하시면 좀 이해가 더 쉽고 판례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요즘은 시험에도 굉장히 판례 지문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손해보험에 관한 일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